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은 이별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반려동물이 이제 그 집이죠, 집. 기거할 수 있게. 저희 들레는 요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저랑 같은 그 공간에서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제 꺼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뭐 노령견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옆에서 좀 이렇게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들레가 굉장히 이제 영민해가지고 네, 되게 똑똑해요. 이런 건 뭐, 네,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올해 초? 작년 한 겨울부터, 말부터는, 제가 이제 밖에 외출을 하게 되면은 좀 극심한 분리불안 같은 걸 느껴가지고, 이제 대소변도 원래, 용변 보는 자리에다가 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아무데나가 하고 그리고 계속 그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이제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용변을 봤으면 그거를 계속 이제 막 집 밟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집에 돌아오면 그거를 다 이제 몸에 뭐 이렇게 묻히거나 다리 힘이 없으니까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발로 찍고서 이제 온 집을 다 돌아다녀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났다. 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가 그런 말도 떠오를 정도로 정말 개똥밭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찍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기저귀를 사용하게 됐죠. 제가 이제 외출할 때만 제가 있을 때는 용변을 잘 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촬영할 때도 정신이 제가 이제 이 촬영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만약에 좀 그 용변 보는 거를 가서 빨리빨리 이제 치워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기저귀를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저귀 채우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꼬랑지를 이렇게 넣는 데가 있거든요. 접착이 굉장히 잘 돼서 잘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게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 아이 허리에 맞게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꼬리 나오는 요 공간 있잖아요. 여기다가 꼬리뼈를 꼬리가 이제 아이들 중심 잡고 할 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자, 저거 이제 말씀드린 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기저귀가 있는데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이거 마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방금 그 채운 기저귀는 이제 이 제품인데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가 주변에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반려견과 사별한 경우에도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분들 중에 노령견일 경우에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이렇게 좀 전에 하지 않던 이상 행동 같은 게 만약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한 반년 정도 뭐 길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서까지 그런 행동들을 보이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돌봄 기간, 뭐 투병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양 보호하는 그런 기간 같은 그런 시간들이죠. 그게 이제 또 길어질 수 있는데 그때
보호자가 이제 좀 지치지 않으려면 보호자가 이제 가능한 한 편한 방법을 좀 쓰고, 그리고 보호자가 이제 24시간 반려견 옆에 밀착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 보호자, 그러니까 반려인도 건강해야 하니까 뭐 좀 시간을 내서 운동도 좀 하고 바깥바람도 좀 쐬고 즐거운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해야지 그 힘으로 또 이 노령견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래서 이제 원래 운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운동도 이제 조금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기저귀도 좀 채우고 그렇게 좀 예전하고 다르게 방법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도 이제 써봤고요. 또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를 내용물을 좀 볼게요. 이 기저귀를 전혀 안 쓰다가 쓰니까 좀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사람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제 아이들처럼 기저귀를 많이 쓰지는 않고요. 이제 외출할 때 한 번 쓰니까 그래도 이제 비용을 떠나서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제품이랑 저희 들레한테 좀 잘 맞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이즈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 반려견에 맞는 사이즈를 쓰면은 되는데, 정말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밴드의 차이인데요. 그 우리가 굉장히 그 세심한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잖아요. 악마는 뭐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처럼 이 밴드가 저는 이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얘는 그 채워놓으면 벗겨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옆에 잠깐 볼 수 있을 때 하고요. 예, 이거 한 사이에 제가 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둘레가 이 기저귀를 채웠더니, 기저귀 채우면 이제 제가 이제 외출하는 걸로 딱 이제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꼭 이제 더 이게 몸이 흥분하고 막 이러면은 용변을 보게 되나 봐요. 그래서 바로 지금 막 여기다가 변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치웠는데, 이제 여기가 이게 꼬리가 이렇게 구멍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꼬리가 있고 바로 거기에 항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변이 이렇게 새어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옆에서 있으니까 봤으니까 이제 바로 수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외출해서 어떨 때는 뭐 2시간, 3시간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빨리 일을 보고 와도. 그러면 거기 밖으로 이제 그 삐져나온 그 용변을 이제 온 집안에 이제 발로 찍어 놓고 이제 거기 뭐 질 이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출을 그렇게 뭐 2-3시간 한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요거를 쓰거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딩이 훨씬 더 나아가지고. 그러고 한 가지, 요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도 꼬리가 나오는 요런 데가 있는데, 얘가 좀 커요. 요 홀이. 그러니까 요 홀이. 그래서 여기를 요만큼 살짝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용변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꼬리가 그러면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용변을 발로 막 찍어놓고 막 온 방바닥에 해놓으면 그게 또 이제 굳잖아요. 그러면 잘 닦아지지도 않고 해서 제가 그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주 정말 저한테 그렇게 급할 때는 요거를 테이프로 여기를 한 반 정도만 막아놓고 채우고서 그렇게 갑니다. 지금 그래서 기저귀를 요거에다 이제 용변을 받기 때문에 빼서 치웠거든요. 요 기저귀를 이제 저희 들레한테 착용하는 거를 또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옆에다 놓고, 혹시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놓고, 들레 이리 와.
요요요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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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올라오세요. 이거 좀 해게.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제가 마이크를 차고, 아까 그 다른 회사 제품 기저귀를 다시 채우겠습니다. 요거 채우실 때는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밴드가 있는 쪽이 안쪽에, 배 안쪽에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서 이제 강아지들은 여기가 이제 허리거든요. 골반, 허리. 이 부분에 이렇게 딱 손으로 잡으시고 밴드를 붙여주시고 또 밴드를 붙여주시고 꼬리가 이렇게 여기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꼬리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내려가 있어요. 자자자. 이제 이런 그 기저귀 패드는 지금도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들레가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은요.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사람도 이제 들레랑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약 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정말 완벽주의예요. 여기다가 하나도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알뜰하게 한 두 번, 세 번, 네 번도 이렇게 여기다가 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성격이니 이렇게 강아지들도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용변도 잘 못 가리고 실수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그런 것 저런 거 이제 다 그냥 상관없이 점점 그런 좀 거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서두에 오늘 주제가 좋은 이별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언제였더라? 몇 개월 전이었는데 이거 연명의료 결정제도 그리고 이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쫙 꺼내 봤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메모지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부고 고지 대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명단이 쭈루루룩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나중에 저 세상 갔을 때 남아있는 저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 저의 이제 저 세상 간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지인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기사를 검색을 했는데 뭐였냐면요. 바로 조력 존엄사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반려견이 워낙 노령이어서 그게 자꾸 이제 제가 거기에 그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력 존엄사 같은 그런 키워드도 좀 관심이 그런 가는 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주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그 조력 존엄사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 소원을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선진국들은 지금 조력 존엄사가 허용이 되는 곳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과정을 밟을 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외국에 가서 그 존엄사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보호자로 동반한 사람이 자살 방조죄로 이제 그 혐의를 이제 쓸 수가 있어서 그러면 가족 아무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좀 관심이 갔고 또 이제 다른 기사에서는요. 아까 제가 부고를 알렸으면 하는 명단을 적어놨다고 이제 했을 때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생전 장례식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입력을 했더니 또 많은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좀 더 이제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깨어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 장례식, 살아생전 장례식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그런 거에 관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존엄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에 해당했을 때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저는 조금, 제가, 성격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장점으로 발현해서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예민함이. 그게 뭐 단점만은 아닌 거니까. 그런 곳에 이제 적용해서 쓰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이제 우리 세대들은 다 요양원을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잖아요. 뭐, 말초 세대라고 하죠. 그 부모님은 다 부양을 했지만 자식한테는 부양받을 수 없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는 해서 요양원 가는 게 당연할 텐데 저는 좀 되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좀 그냥 독립적으로 사는 데까지 살다가 저렇게 좀 조력 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되면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들레는 제가 되는 한 어떻게든 이제 케어를 하고 싶거든요. 왜 이제 반려동물도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너무 그 투병하는 게 처참하고 이러면은 안락사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당장 당면한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지금 이상행동이나 좀 이제 아주 심한 그런 노환으로 인한 증세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마 못할 것 같고 이제 물론 그 돌보는 거에 물리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들레는 몸무게가 사람보다 훨씬 적게 나가니까 이렇게 케어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람 케어하는 건 진짜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은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뭐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거는 사람 케어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경중을 따지기가 좀 비교하는 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만약에 들레가 이제 그렇게 저 세상을 가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장례 화장을 하죠. 반려동물도 거기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장례식을 사람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할 때 부를 수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마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뭐 가족들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들레가 제가 왜 항상 그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잘 가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들레의 그런 생전 장례식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레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제 동물 수첩, 동물 건강 수첩이라든지 뭐 예방접종한 거 그리고 제가 중요한 사항들을 제 이제 지난 여권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뭐 여기 보니까 광견병 이제 그 무료로 접종할 때 접종했었나 봐요. 2022년 4월 달에 했었군요. 여기 말티즈 괄호 열고 14살이라고 써 있네요. 재작년에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들레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한 동물병원의 그 수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종이 나와 있고요. 종이 이제 이렇게 알파벳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품종이 나와 있고요. 몰티즈라고 써 있죠. 그리고 생년월일이 나와 있고요. 2009년 이제 7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지금 들레 생일인데요. 그 다음에 성별이 나와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색상은 이제 화이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예전 수첩에는 이제 혈액형이 써 있는데요. 혈액형은 제가 그 동물병원에 혹시 이제 무슨 정기 검진 하러 갔을 때 여쭤봤는데, 이렇게 1종이랑 2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지금 ABOC 혈액형 해가지고 4가지가 있고, 또 최근에 D형이 발견돼서 전 세계에 11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1형과 2형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요 이제 다음 수첩으로는 요 수첩도 점점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워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반려견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들 쓰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아이디 넘버를 여기다 이렇게 적게 놓여 있어요. 저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동물행정과에다가 각 그 관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칩을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칩을 이렇게 저는 이제 외장 칩으로 했는데 외장 칩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몸 속에 넣는 내장 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번호를 이렇게 적는 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보호자의 이름을 적는 칸이고 제 가장 최근의 수첩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위에는 이제 비슷하고 여기 이제 혈액형이나 마이크로 그 아까 그 칩 번호 적는 거가 있고 여기에 반려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려인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뭐 견주, 보호자 이런 말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단어도 바뀌어서 반려인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동물에 대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첩 보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개와 고양이에게 주면 안 되는 것 위험해요 라고 써 있고 이제 이건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정보랑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안 되는 것들 그림 중에서 저희 들레가 진짜 매일 그것도 많이 먹는 게 있어가지고 얘를 맨날 먹거든요. 얘 맨날 먹고 그 다음에 얘도 아주 자주 먹어요. 그래서 얘랑 얘로 이제 자주 먹는 그 제품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얘가 굉장히 아주 진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맛이 아주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요것도 저희 들레도 매일 먹고요. 그러니까 뭐 있을 때 먹고요. 제가 이거 비싸가지고 자주는 못 사니까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왜 노인이 점점 아이처럼 변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반찬 투정도 하고 잘 먹던 것도 이제 안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먹을 때는 여기에다가 뭐를 섞어줘요. 보여드릴게요. 요런 걸 섞어줘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알 텐데 이게 굉장히 진한 그 초콜릿이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랑 이제 얘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면은 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또 어떤 걸 섞어주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전에도 이제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됐을 텐데 식품 정보라서 요것도 섞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항상 저는 왜 식품 볼 때 요것도 그렇지만 아까 요거는 뭐 100%여가지고 따로 볼 거는 없지만 요런 거나 요런 거는 이제 원재료명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원재료명이 보이시죠? 왜냐면은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게 섞여 있을까 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근데 여기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그냥 이제 먹였는데 왜냐면 100% 그러니까 왜 제가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거랑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재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 체질 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100%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살펴보는 거죠.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요. 요거는 보이시죠? 요거는
이쪽 체질이 아니라 이제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걸로 만든 거여가지고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요 제품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시죠?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권위적인 거에 이제 그 가장 최고의 이제 직업군이긴 할 텐데, 이제 물론 다 이야기를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죠. 그래야 또 잘 진찰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실 테니까. 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조금 대화해서 그런 게 좀 시도가 되고 좀 수용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금기식품인데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저희 들레가 한국 나이로 지금 16살이니까 오랫동안 먹였잖아요. 그거를 먹었다고 말씀을 그냥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꼭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보시라. 한쪽만 보시지 말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 저희 들레는 아직 그런 뭐 질병이나 그런 기저질환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저희 들레의 그 시작점, 출발점 2009년 7월 요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을 그 끝을 위한 저만의 준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여기 좀 정리하고요.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에 이제 출발은 뭐부터 시작했냐면은요. 이제 그 반려동물 그 화장터가 있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곳 아는데 이제 있는지 좀 팜플렛을 좀 일단은 구해서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뭐 이런데 만약에 그 사이트가 있으면 들어가서 뭐 리뷰를 보거나, 그러니까 후기를 보거나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서 직접 제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를 줘가지고서는 이제 좀 참고하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점점 이제 산업화가 돼가지고 패키지가 아예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 장례처럼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골함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니면 그런 세트가로 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개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은 어떤 순서로 되는지 봤더니, 일단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운구차를 운행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습이라 그러죠. 습염을 하고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소에서 장례 예식, 이때 종교 예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화장을 하고 이때 참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골을 수습해서 보호자에게 전달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반려석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스톤이라고 그러죠. 스톤을 제작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업체에서도 또 이제 그런 거는 비슷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톤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주는 그런 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패키지를 보통 하는 게 이제 편하기는 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체질주의자, constitutionalist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체질을 오랫동안 실천했잖아요. 사체질을 10년 동안. 그래서 저희 이제 들레 이거 할 때도 최대한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거 몰랐을 때 좀 수의도 좀 미리 마련을 하고, 왜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쪽 체질들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한다. 근데 예전에 저희 전통적으로도 수의는 미리 준비했죠. 그래서 수의를 준비하면 오히려 더 오래 산다, 건강하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로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즐겨서 그 입히는 옷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뭐 이런 색깔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색깔 많이 입히거든요. 근데 따로 요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새로 준비해 놓고 얘는 이제 그 뜯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위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서 이제 간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장례장, 반려동물 장례장 가서 상담을 할 때 들었더니 지금은 많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화장을 할 때 수의도 그 개인이 가지고 온 수의는 반입이 안 되고 여기에서 구입한 수의로만 이제 해야지 되더라고요. 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상 하나 선택할 때도 저는 이제 좀 체질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촬영할 때도 보면은 여기 판에 이제 깐 색깔 보이시려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이 옷도 색상이 이런 옷인데 이렇게 뭐 색깔도 많이 이제 신경을 써요. 그 이제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색상에 대해서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